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88세의 신경과 의사 김영수입니다. 서울의 주요 병원들, 특히 연세대학교 병원에서 60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어제 부산에서 대학 시절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아내 민지 씨가 목욕 후 갑자기 쓰러져 부산 의료원으로 긴급 이송되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위험을 넘겼지만 원인을 듣고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사건을 일으킨 행동은 80% 이상의 한국인들이 매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목욕 후 갑자기 일어서는 행동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민지 씨가 이미 이전부터 경고 신호를 느끼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현기증, 가벼운 두통, 그리고 가끔씩 빠르게 뛰는 심장 박동을 느꼈지만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이 신호의 의미를 알았다면 이번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인 이유로 신경과 의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제 아버지 김재호 씨는 제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이었을 때 인천 집의 욕실에서 쓰러져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를 잃는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지금의 지식이 있었다면 아버지를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픔은 저를 신경과 의사로 만들었고 비슷한 비극을 막기 위해 평생을 연구에 바쳤습니다. 오늘 저는 목욕 중 뇌졸중의 무서운 위험과 이를 예방하는 간단한 방법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특히 가족 중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제가 말하고 싶은 위험한 행동은 매우 단순해 보입니다. 바로 목욕 후 갑자기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인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행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우리 몸은 큰 변화를 겪습니다. 뜨거운 물은 혈관을 확장시켜 체온을 조절하지만 동시에 혈압을 낮춥니다. 인체에는 약 10만 킬로미터의 혈관이 있습니다. 이는 지구 둘레의 2배 반에 달하는 길이입니다. 심장은 펌프처럼 이 혈관 네트워크를 통해 끊임없이 혈액을 보냅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확장되는데 이는 좁은 호스가 넓은 호스로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양의 물을 흘려보내도 넓은 호스에서는 수압이 낮아지죠. 우리 몸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일어서면 중력 때문에 혈액이 다리로 쏠리고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듭니다. 이를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가벼운 현기증으로 끝나지만 노인은 혈관의 탄력이 떨어져 뇌로의 혈류 부족이 심각해지며 최악의 경우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광주에 사는 75세 박상민 씨는 뜨거운 목욕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30분 이상 욕조에 몸을 담갔다가 나왔습니다. 추운 겨울밤, 그는 손자와 함께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려고 욕조에서 급하게 일어섰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며 그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깨어났을 때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행히 경미한 뇌졸중이었지만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손자와 빨리 놀고 싶어서 서둘렀습니다. 급하게 일어서는 게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습니다. 가족이나 TV 프로그램 때문에 서두르는 사소한 이유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갑자기 일어설까요? 여기에는 심리적 요인이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찜질방이나 집 욕조에서 오랫동안 몸을 담그다 보면 빨리 나가야 한다는 조급함을 느낍니다. 가족이 기다리고 있거나 KBS 드라마의 새 에피소드를 보고 싶을 때 무의식적으로 서두르게 됩니다. 대구에 사는 70세 안수진 씨라는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딸이 저녁을 먹자고 부르는 바람에 목욕 후 너무 빨리 일어섰고 세상이 빙빙 도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벽을 붙잡아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경험이 그녀를 두렵게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일상적인 순간이 위험으로 변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다행히도 이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권장하는 단계를 소개하겠습니다. 욕조에서 나올 때는 천천히 일어서세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욕조 가장자리에 앉아서 30초를 기다립니다. 천천히 일어서서 욕실을 나가기 전에 다시 30초를 기다립니다. 이 30초 규칙은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세대학교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자세를 바꾼 후 혈류를 조절하는데 약 20바 30초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수원에 사는 82세 이혜린 씨는 목욕 후 자주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30초 규칙을 적용한 후 그녀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목욕이 두렵지 않아요. 30초만으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전에 이혜린 씨는 욕실에서 넘어져 대퇴골이 부러져 3개월 동안 입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일이 그녀를 매우 두렵게 했지만 이제 그녀는 욕실에 30초 규칙이라고 적힌 종이를 붙여놓고 매일 실천하고 있습니다. 목욕물 온도는 38라 40도씨가 이상적입니다. 42도씨 이상의 뜨거운 물은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서울 세브란스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물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뇌졸중 위험이 약 10% 증가한다고 합니다. 즉 42도 셀시어스, 물은 38도 셀시어스보다 40% 위험합니다. 한국의 추운 겨울, 특히 강원도에서 기온이 아래 떨어질 때 뜨거운 물이 더 끓이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38도 40도씨 물에 15분 정도 담그면 몸속까지 충분히 따뜻해집니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온도계를 사용하세요. 제 환자 중 68세 정태우 씨는 따뜻한 물이 시원하지 않다고 고집했지만 39도씨에서 15분 동안 담근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뜨거운 물과 똑같이 따뜻한데 몸이 더 가볍게 느껴져요. 목욕 시간은 15사 20분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너무 오래 목욕하면 탈수가 되어 혈액이 끈적해지고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15분 목욕으로 약 300ml의 수분, 컵 한 잔 반을 이룰 수 있습니다. 30분이면 500ml 이상입니다. 끈적한 혈액은 김치찌개가 너무 걸쭉해진 것처럼 좁은 혈관을 통과하기 어렵게 되어 막힐 위험이 있습니다. 탈수를 막기 위해 목욕 전에 물 한 컵을 마시세요. 제주에 사는 77세 권미영 씨는 매일 40분 이상 목욕하며 휴식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욕실에서 기절한 후 목욕 시간을 줄이고 목욕 전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 한 컵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히트쇼크는 특히 겨울에 큰 위험입니다. 이는 온도 차이로 혈압이 급변하여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주는 현상입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약 9천 명이 히트쇼크로 사망하며 이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4배에 달합니다. 부산에 사는 80세 환자는 40도씨 욕실에서 5도씨 이하의 차가운 탈의실로 나오다 심근경색 직전까지 갔습니다. 히트쇼크를 피하려면 탈의실 온도를 20세 25도씨로 유지하세요. 목욕 10분 전에 히터를 켜거나 욕실 문을 열어 따뜻한 공기를 퍼뜨리세요. 목욕 후 바로 얇은 옷을 입지 말고 두꺼운 수건이나 목욕 가운으로 몸을 감싸 체온이 서서히 낮아지도록 하세요. 대전에 사는 84세 송지혜 씨는 차가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다 어지러워 넘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항상 목욕 가운을 입고 10분간 휴식한 후 옷을 갈아입으며 더 이상 문제가 없습니다. 혈관을 젊게 만드는 차를 추천드립니다. 재료는 검은 콩차 1큰술, 얇게 썬 생강 2조각, 꿀 1작은술입니다. 검은 콩차를 뜨거운 물에 5분간 우려낸 뒤 생강을 넣고 3분 더 우려냅니다. 마지막으로 꿀을 넣어 잘 섞으면 완성입니다.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을 보호합니다. 생강의 진저롤은 혈류를 개선하고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꿀은 염증을 줄이고 에너지를 회복시킵니다. 목욕 후 마시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울산에 사는 78세 최민우 씨는 이 차를 꾸준히 마신 결과 혈관 나이가 10년 젊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가벼워졌고 근처 공원 언덕을 오르는 것도 쉬워졌어요. 이전에는 계단 오르기도 힘들었지만 이제 매일 아침 30분 산책하고 손자와 공원에서 놀고 있습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은 위험 시간대에 쉽게 발생합니다. 오전 6시 10시와 오후 8시 자정입니다. 아침에는 수면 중 낮아졌던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아침 고혈압 현상이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하루의 피로와 식사 후 혈당 상승이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늦은 밤 목욕은 위험을 더 높입니다. 오후 6시에 8시 사이에 목욕을 권장합니다. 경주에 사는 86세 강동현 씨는 이전에는 밤 10시 이후 목욕했습니다. 오후 7시로 바꾼 후 그는 더 잘 자고 아침에 상쾌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욕 시간만 바꿨는데 몇 살 젊어진 기분이에요.
예전에는 밤에 자주 깨곤 했지만 이제 아침까지 푹 잡니다. 올바른 목욕 시간은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목욕은 체온을 올렸다가 서서히 낮추며 자연스러운 졸림을 유도합니다. 취침 2시간 전 목욕이 이상적입니다. 인천에 사는 79세 박은지 씨는 일찍 목욕한 후 불면증이 사라지고 매일 아침 에너지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뇌졸중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고혈압, 혈관이 이미 압박을 받고 있어 온도 변화가 위험을 더합니다. 당뇨병, 혈관이 약해지고 신경장애로 뜨거운 물을 정확히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콜레스테롤, 혈관 내 플라크가 혈압 변화로 떨어져 나가 막힐 수 있습니다. 흡연자,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켜 목욕 시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켰다가 급격히 수축시켜 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65세 이상, 혈관 탄력이 떨어져 뇌로의 혈류 부족이 쉽게 발생합니다. 고혈압이 있는 67세 오진석 씨는 약을 먹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운 물로 목욕하다 욕실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김 선생님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목욕 후 다음 신호를 느끼면 경고로 받아들이세요. 머리가 멍한 느낌, 뇌로 가는 혈류 부족, 즉 허혈성 뇌 증세입니다. 자주 발생하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눈앞이 깜박이거나 캄캄해짐, 혈압의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며 실신 직전 상태일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피로감, 올바른 목욕은 상쾌함을 주어야 하며 피로감은 이상 신호입니다. 천안에 사는 73세 정수미 씨는 이 3가지 신호를 모두 겪었지만 나이 때문이라고 무시했습니다. 결국 욕실에서 쓰러져 경미한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1달 전부터 목욕 후 두통이 있었는데 일 때문에 피곤한 줄 알았어요. 이제 그게 몸의 경고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간단한 운동이 뇌졸중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바로 발목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20번 위아래로 움직이고 시계 방향으로 20번, 반시계 방향으로 20번 돌립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하세요. 발목은 제2의 심장으로 불리며 종아리 근육이 다리의 혈액을 심장으로 돌려보낸 펌프 역할을 합니다. 이를 근육 펌프 작용이라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이 작용이 약해져 혈액이 다리에 고이고 현기증이나 뇌혈류 부족이 발생합니다. 발목 운동은 혈류를 개선하여 뇌졸중 위험을 줄입니다. 포항에 사는 79세 신혜원 씨는 손잡이를 설치했음에도 목욕이 두려웠습니다. 발목 운동을 3개월간 한 후 자신감이 생겼고 제주 온천 여행도 손자와 함께 즐겼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운동이 삶을 바꿀 줄 몰랐어요. 이제 경주 찜질방 가족 여행을 꿈꿉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통증이 있으면 즉시 멈추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욕실에 손잡이를 설치하면 넘어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3곳에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욕조 옆, 일어설 때 지지대가 됩니다. 욕실 입구 근처, 젖은 바닥에서 미끄러짐을 방지합니다. 샤워기 근처, 서서 샤워할 때 지지합니다. 안산에 사는 71세 윤병철 씨는 손잡이가 노인네 같다고 생각했지만 설치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안전할 수가 있나요? 이제 손잡이 없는 욕실에서는 목욕하고 싶지 않아요. 목욕은 한국 문화의 핵심입니다. 서울의 찜질방부터 제주 온천까지 목욕은 몸을 깨끗이 할 뿐 아니라 긴 하루의 피로를 풀고 마음을 달래는 시간입니다. 가족이 욕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친구들과 찜질방에 가는 순간은 소중한 추억입니다. 이 문화를 안전하게 즐기려면 올바른 목욕법을 알아야 합니다. 88세인 저는 강남집에서 매일 목욕하지만 다음 조치를 철저히 따릅니다. 탈의실 히터를 목욕 1시간 전에 켭니다. 물 1컵을 마시고 홍삼을 조금 먹어 혈류를 개선합니다. 발부터 심장 쪽으로 물을 끼얹으며 안전한 목욕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5분간 반신욕을 하며 깊게 호흡해 휴식을 취합니다. 15분을 넘기지 않고 30초 규칙을 지켜 욕조에서 나옵니다. 탈의실에서 5분간 휴식 후 옷을 갈아입고 혈관 젊어지는 차를 마십니다.
이 습관 덕분에 저는 건강을 유지하며 목욕 후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건강은 여러분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소중한 선물입니다. 춘천에 사는 91세 한옥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손자의 결혼식을 보고 싶어요. 한복 입은 모습을 보고 싶어서 100세까지 살고 싶습니다. 이 말은 건강이 꿈을 이루는 열쇠임을 상기시킵니다. 손자의 결혼식, 남이섬 여행거 또는 아이들과 노는 단순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30초 규칙을 실천하세요. 물 온도를 확인하세요. 목욕 시간을 적절히 유지하세요. 물을 마시고 탈의실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발목 운동과 혈관 젊어지는 차를 시도하세요. 목욕 후 현기증을 느낀 적이 있다면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강남제진료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60%가 목욕 후 이상 증상을 겪었지만 2%만 의사와 상담했습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제 채널에 가입하여 독점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예를 들어 혈관을 과도하게 확장시키는 뜨겁게 만드는 입욕제는 피하고 샤워만 할 때는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하는 법 등을 알려드립니다. 회원을 위한 실시간 Q&A도 진행합니다. 함께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 노력합시다.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입니다.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수야, 의사가 되어 이런 비극을 막아라. 6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만나며 안전한 목욕법을 나누는 것이 그 약속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실천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해 주세요. 제 채널의 다른 영상에서 혈류 개선을 위한 발 마사지나 심장에 좋은 아침 식단 같은 건강 팁을 더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목욕 시간에 몸뿐 아니라 한국인의 마음을 채우는 멋진 순간을 즐기길 바랍니다. 올바른 목욕은 건강의 원천이지만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지식과 실천에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